기자 수첩 뭐 가지고 오셨어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 문제입니다. 네. 김 전 청장의 혐의는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경찰 공무원법을 위반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사가 온전히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재판부의 판결은 무죄입니다. 무죄. 예. 혐의 세 가지에 대해서 증거가 다 부족하다. 내부 고발자가 있는데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당신은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죠. 권 과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판부가 판단하기에는 권은희 과장 말고 다른 경찰 17명은 진술 내용이 일치한다. 네. 따라서 그들의 말이 더 신뢰가 간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 수사 과정에 참여했던 정보 분석이나 수사과에 관계된 사람들 17명을 다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 말은 다 일치가 되면서 신빙성이 있는데 당신 말만 틀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두 사람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때 군부대 내에서 치러진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불법 선거 운동이 있었고 불법 선거가 벌어졌다고 양심 선언을 한 사람이 있죠. 이지문 씨. 예. 당시 중위였습니다. 여당을 지지하도록 선거 전에 투표 전에 정신교육을 시켰고 공개 투표 행위도 있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발했어요. 논란이 대단했죠. 그때 국방부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지문 중위가 소속된 부대원 500명을 모아놓고 물어봤더니 한결같이 우리 부대는 공명정대하게 투표했다. 이지문 중위가 주장한 건 다 거짓말이다라고 500명이 똑같이 주장을 했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에서 벌어질 위험을 무릅쓰고 또 일생 동안 겪어야 할 고충을 감내하면서 소리친 사람과 그 조직 내에 몸담은 채 여전히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할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진실에 가까울 거냐, 조직의 비리에 대해서. 이제 이런 고민입니다. 그렇죠. 이지문 씨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군요. 신분상의 불이익과 보복을 무릅쓰고 나선 내부 고발자 한 명보다는 공범자일 수도 있는 이들을 포함해서 상명하복, 위계질서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그저 수적으로 많다는 숫자 노름에 빠져서 권 과장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내부 고발의 특성을 잘 몰랐거나 가볍게 여겼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이지문 씨의 이 재판 결과를 본 소감입니다. 이지문 씨의 문제 제기가 그렇고 또 한 명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누군가요? 박주민 변호사가 문제 제기를 했더군요. 최근에 서울역 부근 고가도로에서 정권 퇴진, 특검 도입을 외치면서 분신한 두려움은 자신이 다 가져갈 테니 국민들은 알아서 일어서 달라라고 했던 이종남 씨. 그 사건의 변호인입니다. 예. 박 변호사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재판부가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보지 않고 사건을 여러 조각으로 나눈 뒤에 각각의 조각을 완전히 분리해서 심리했다고 비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선거 개입의 증명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확실하지는 않아? 그럼 버려. 그다음 이것이 은폐 조작이라는 증거가 확실해? 100% 확실해? 아니야? 그럼 버려. 하나씩 다 버리고 하면 확실한 건 하나도 안 남는데 근데 왜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줄줄이 일어나는 것일까? 전체를 보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제 제비 봤어? 제비가 봄이냐? 제비가 봄은 아니죠. 그다음에 진달래 꽃 우미 텄다고? 진달래가 봄이냐? 아니죠. 그럼 봄이 안 온 거죠. 그러나 제비가 왔다 갔다 하고 진달래 우미 트기 시작하면 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지문 중위와 마찬가지로 권은희 과장의 내부 고발 진술의 가치와 다른 17명 경찰관의 진술의 가치는 다르다는 거죠. 역시 박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재판정에 선 피고인과 같은 공동 운명체인 사람들일 수도 있고 조직 내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들이니 그렇다 아니라 이렇게 말을 쉽게 못한다는 거죠. 아니라고 권 과장과 함께 말도 못했고 이제라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들 그렇지? 거봐. 다들 그렇다고 그러잖아? 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박주민 변호사의 문제 제기. 이런 내부 고발자 관련된 사례가 외국에서도 있죠. 네, 기억나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인데 2006년에 미국에 용기 있는 삶을 수상한 엘버트 모라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뭐죠? 엘버트 모라라는 사람은 미 해군의 법무관이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불법 검문 검색, 인종차별, 각종 용의자에 대한 고문에 가까운 신문 이런 것들이 뭐 마구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앨버트 모라가 문제 제기를 하죠. 미국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 법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결국 이런 국가의 권력 남용이 미국의 가치와 신뢰를 떨어뜨리고 미국의 국익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조직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치열하게 설득하고 투쟁을 벌이다가 결국 거대한 조직의 반발과 보복에 떠밀려서 군복을 벗고 떠나죠. 9.11 테러와의 전쟁 때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거는 매국노 아니면 테러 동조자입니다. 그렇죠.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엄청난 투쟁을 벌였지만 결국 떨려나죠. 그 당시 분위기란 게 어마어마했으니까요. 그 후에 미국은 유색 인종들에 대한 차별적인 검문 검색, 압수수색, 죄 없는 용의자들의 강제 수용, 이라크, 쿠바, 관타나모 포로 수용소에서의 짐승만도 못한 포로 대우, 용의자 대우, 짐승만도 못한 학대, 막 사람들의 시신에다가 소변을 보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사진도 나왔고. 다 봤죠. 그리고 동유럽, 아프가니스탄의 비밀 감옥 등이 탄로나면서 미국의 위신은 추락을 했죠. 최근에 뭐 중동,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미국의 우방국들이 미국이 전투병을 보내달라고 그러면 보내지 않거나 지지를 철회하거나 협조를 안 한 것도 다 이런 배경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미국이 힘을 잃었다는 겁니다. 온갖 인종이 뒤섞이고 역사도 짧고 경쟁과 이익에만 충실한 자본주의 국가처럼 보이는 미국의 힘이 뭐냐. 그것은 자유로운 소통으로 항상 끊임없이 내부의 혁신을 이뤄가는 겁니다. 거기서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기관이나 기업이 투명성을 높이면서 납세자, 소비자, 투자자의 신뢰를 얻으니까 미국의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것이지 이걸 놓치면 미국이 무너지는 것인데 9.11 테러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권력이 나서면서 그걸 뭉개버렸다는 게 앨버트 모라의 주장이었는데 결국 그 충고를 듣지 않은 미국은 오늘날 많은 추락을 갖고 왔던 거죠. 생각할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위의 지적들은 항소심에서 충분히 반영돼서 심리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변상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